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김관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혁신적인 교육을 위한 학습 공간의 계획 방향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학교 건축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한 학습 공간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어,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학교 건축은 학생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공공건축의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1960년대 표준설계도에 의한 학교가 지어지기 시작한 이후 교실 공간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실이라는 학습 공간은 앞에 선생님이 있고, 그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고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공간은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에서도 앞에 강사가 있고 학생들이 강사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건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앞에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학생은 수동적으로 교사를 바라보고 주입식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직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 기술 및 IC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아주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교육 공간과 교육 방식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제 주입식 수동형 학습에서 벗어나서 학생 주도적 능동 학습으로 이제 점차 변화하고 있고요. 또한 교사의 역할도 정보 제공자에서 지식 생성 촉진자로 이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CT,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가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기술적인 요소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봤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이제 블렌디드 러닝, 혼합형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이제 모바일 러닝, 그러니까 어디 이동하면서도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소 중심에서 탈피해서 어, 그 어디서나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러닝, 전자학습. 그래서 역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AI, 인공지능이 이제 맞춤형 답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사가 지식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방식의 교육이 점점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immersive learning, 몰입형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AR, 뭐 증강현실, VR, 가상현실, MR, 혼합현실 등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혼합하여서 뭔가 몰입적인 어떤 그러한 물리적인 환경과 더 가상 공간을 합쳐서 더 증강된 현실 속에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들은 이제 뭐 대학 강의실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에서도 AI 서버를 갖추고 MR 센터, 그래서 그 VR과 그 다음에 증강현실, 그 다음에 혼합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실, 또 메타버스 스튜디오라고 해서 가상 강의 공간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실질적인 가상 공간 안에서 교수님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 강의 공간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적인 그 공간 및 어떤 어, 정보 접속 방식이 결국은 이제 근본적인 강의와 학습 방법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대표하는 사례가 이제 능동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액티브 러닝은 한 크게는 한 네 가지 정도 그냥 일방적인 한 방향의 주입식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하는 강의, 그 다음에 문제 해결형 학습, 그래서 어떠한 과제를 주고 그것을 학생들이 정보를 주도적으로 어, 찾아서 어떤 그런 문제 해결안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 그 다음에 컬래버레이티브 러닝에서 협력 학습,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그룹의 팀들이 협업을 해서 그런 학습을 하는 그러한 방식. 그 다음에 토론 학습.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듣고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고 그 다음에 논의하고 논쟁을 하면서 이제 배우는 그러한 학습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이제 액티브 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 방식이 예전에는 어, 진행하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요즘에 오히려 ICT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것들이 운영이 가능해지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변화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이제 필수적인 교육 방식으로 점점점 받아들여지고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 방법이 그렇다면 학습 공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면은 전통적 강의는 옆에서 봤듯이 어떤 계단형 강의에 교수님이 가운데 있고 학생들이 모두 교수님들을 바라보는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정보는 교수로부터 학생들한테 일방향으로 전달이 되는 그러한 공간이었다고 보면은 능동학습 강의실, 그러니까 액티브 러닝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그룹별로 소규모 그룹들이 모여서 정보를 습득하고 또 토론을 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고 서로 토론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방식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학습 공간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세 가지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능동형 강의실, 액티브 러닝 클래스룸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협력 학습 공간, 그래서 어떤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공간들이 대학 및 초중고에서 어떻게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복합 양식의 지식 생성 공간에서 이것은 이제 도서관에 관한 겁니다. 학교에 있는 도서관이 어떤 식으로 지금 역할이 변화하고 있고 어떤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동형 강의실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능동형 강의실의 역사는 사실 조금 1980년대에 이제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능동학습 교육이란 것이 이제 1980년대에 시작이 됐고요. 처음 시작은 이제 공학교육 쪽에서 어떤 실험 실습과 강의를 이제 따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강의하고 실험 실습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시간차가 생기면서 뭔가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할 수는 없을까라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이제 어떠한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 해결형 problem based learning의 방식으로 했을 때 훨씬 더 그 교육적인 효과가 높다라는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그러한 능동 학습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소규모 그룹으로 실험 실습과 정보 습득을 같이 하는 그러한 수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것이 이제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컴퓨터가 소형화되기 시작하면서 마이크로 컴퓨터 베이스드 랩이라고 소형 컴퓨터 기반의 어떤 실험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물리적인 실험실에서도 실험을 하지만 가상 공간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실험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강의 시간에서 어떤 그러니까 설문 어, 조사 같은 것 아니면은 응답, 질의응답, OX 같은 것들을 이제 그러한 전자기기를 통해서 바로 대형 강의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도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90년대 말부터 그렇다면 그것을 위한 어떠한 공간, 이러한 실질적인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어떤 실험 실습도 하고 학생들끼리 소규모 그룹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 최적화된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들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템 교육이라고 과학, 수학,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을 결합한 그러한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수업하는 그런 수업들에서 이제 그런 시도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처음으로 만들게 된 것이 이제 MIT에서 이제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런 초기 단계의 그런 능동학습 강의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TEAL이라고 TEAL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Technology Enhanced Active Learning Project에서 어떤 기술이 결합된 능동학습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MIT에서 이제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이제 만든 강의실의 모습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테이블에 9명의 학생들이 앉게 되고요. 그 9명의 학생들은 또 3명씩 3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 3명의 그룹마다 이제 컴퓨터가 하나씩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룹 테이블에는 3대의 컴퓨터가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 15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되고요.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서 토론과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의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제 강사가 공통적으로 이제 짧은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마이크를 달고서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테이블들을 체크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화면이 또한 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떤 공통 강의 같은 것들은 이제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공동적으로 화면이 제공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한 13개의 라운드 테이블과 그다음 화이트보드 또 13개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화면도 한 6군데 정도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사는 한 군데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학생들과 토론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평가 방식도 시험이 아닌 그런 과정 평가, 그래서 수행 평가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써서 어떤 미디어의 어떤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그러한 시각화된 어떤 실험이라든지 그런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또한 이제 협력학습, collaborative learning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번 추후에 평가를 해봤더니 일반 강의로 했을 때에 비해서 한 50% 정도의 학업 성취도의 향상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이제 여러 대학들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요. 뭐 미네소타 대학이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되고 또한 2010년대부터는 이제 워싱턴 주립대학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워싱턴 주립대학 오데가르드 도서관에 있는 능동형 학습 강의실의 모습이고요. 여기도 역시 9명의 한 테이블에 앉고 3명씩 그룹을 이룰 수 있도록 3개의 컴퓨터 단자와 그다음에 마이크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그룹별로 이제 여기는 이제 주황색으로 했죠. 주황색에 이제 그 마커를 쓸 수 있는 보드 및 디스플레이, 애플 TV 디스플레이가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공유될 수 있는 이미지들은 이런 TV를 통해서 모든 테이블별로 진행이 됩니다.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스페이스라고 해서 어떤 상담이나 아니면 아주 소규모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알코브 공간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수업은 렉처식 어떤 교수가 짧게 강의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플립드 러닝, 그래서 역진행 학습이라고 하죠. 학생들이 이 자료를 배포돼서 그거는 각자 학습해 오고 강의 시간에는 어떤 실제 문제를 푸는 어떤 그룹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또한 하이브리드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그 꼭 역진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강의와 이런 프로젝트를 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짧은 강의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후에 복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이제 여러 가지 진행이 이제 혼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식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 그래서 문제 해결형, 프로블럼 솔빙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역시 퍼포먼스 어세스먼트, 그래서 학업 수행 평가, 학생들이 그 매 과정마다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더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자면은 여기는 데니 오일이라는 좀 더 큰 규모 한 100명의 학생들이 10개의 그룹 테이블로 앉게 되는 그러한 사례고요. 여기도 역시 그룹 테이블별로 디스플레이가 제공이 되고 화이트보드도 제공이 됩니다. 또한 이제 군데군데 이제 대형 스크린이 있어서 어떤 강의도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 예고요. 이것은 이제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보면 이제 나노 엔지니어링 앤 사이언스에 있는 능동형 학습 강의실의 사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6명씩 한 그룹 테이블에 앉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명 팀을 이룰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벽들이 다 화이트보드로 이루어져서 자유롭게 거기에 학생들이 이제 써가면서 토론 및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제 앞에 대형 스크린 2개가 있어서 강의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강의를 할 때는 또 모든 학생들이 정면에 있는 큰 스크린을 보고 강의를 잠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스쿨에 있는 능동형 학습 강의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명이 한 테이블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9개 그룹에 한 36명 정도가 학생들이 이제 이 강의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군데의 큰 프로젝터가 있어서 이제 강의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여기는 이제 LCD 디스플레이가
그 그룹 테이블마다 주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랩탑이 다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LMS, 그러니까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큰 화면은 이제 두 군데 있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특이점은 저 오른쪽 사진 벽에 쭉 걸려 있는 것들이 화이트 보드인데요. 휴대용 화이트보드죠. 그래서 왼쪽 사진에 보시면 그것들을 이제 테이블에다가 꽂고서 자유롭게 이제 토론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이제 적어가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꼭 아주 비싼 첨단 장비가 있어야지만 능동형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협력 학습 공간들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물론 이제 능동형 강의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 다른 학교들, 대학교들이나 초중고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러한 정식 강의하는 공간이 아닌 비정규 공간들이 굉장히 점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워싱턴 주립대학의 페카홀이라고 경영대학 건물인데요. 여기는 물론 일반 강의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한 방향의 교수를 보고 앉아서 강의를 듣는 강의실이 이제 왼쪽이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학생들이 좀 더 마주 볼 수 있고, 그래서 일반 강의를 위주로 진행이 되지만 학생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토론이나 발표, 그 다음에 논의 같은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래서 좀 더 학생들이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강의가 진행되는 그러한 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능동형 학습을 위한 오히려 더 중요한 공간들은 여기 이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복도에 쭉 다 프로젝트 룸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소형 회의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팀별로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쓸 수 있는 회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 스크린과 연결할 수 있는 파워 아울렛, 그 다음에 테이블이 있어서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드 과제, 프로블럼 솔빙 과제, 그러니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팀별로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들이 일반 강의실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정도의 면적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굉장히 큰 로비 홀이 있어서 거기에 자유롭게 테이블들이 제공돼서 자유롭게 학생들이 사용하고 만나서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또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외부 테라스도 크게 제공이 돼서 야외에서도 또한 학생들이 그러한 모임과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중고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게 전통적인 이제 교실의 모습이죠. 최근 리모델링 됐는데 이제 앞에 이제 선생님의 책상이 있고 학생들이 선생님 보고도 수업을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룹 활동들과 발표 학습 활동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뭐 앞뒤 상관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교실 안을 쓰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러한 공간, 교실 공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공용 공간 자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아르햄 학교의 사례를 보면은 네덜란드의 유명한 건축가 허먼 헐스버거가 운영하고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이제 설계를 했죠. 여기 보면 이런 여러 그 반들의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볼 수 있는 발표 수업도 하고 뭐 어떤 신체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트리움 중정 학습 공간도 이제 마련이 되고 있고요. 또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4개의 교실마다 하나의 외부 공간을 주어줘서 어떤 협력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클러스터가 어떤 공용 공간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복도가 아닌 굉장히 넓은 협력학습 공간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소규모 그룹별로 모여서 그룹 활동들도 할 수 있고, 교실들이 다 투명 창과 폴딩 도어로 열릴 수 있어서 그런 공간들과 이제 하나가 되게 이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교 공간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창덕여자중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은 테크센터를 통해서 어떤 모바일 기기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그 교재, 학습 책으로 이루어진 학습 교재와 더불어 이제 모바일 기기들이 학습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제 그런 소규모 그룹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정보방, 그 다음에 누리방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실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컴퓨터실 하면은 이제 한 방향으로 이제 데스크탑과 책상이 쫙 있어서 이제 어떤 컴퓨터 활용 방법을 배우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이었다고 보면은 이제 새로운 창동여자중학교의 컴퓨터실은 다 각자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서로 마주 보면서 그 디지털 공간과 실제 물리적 공간에서 서로 이제 정보를 교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미나실이라고 붙여진 이제 다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학습 공간인데요. 이것은 이제 모든 어떤 한 반에 지정된 공간이 아니라 여러 반의 학생들이 이제 어떤 그룹 활동이나 토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원할 때는 특강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다목적 강의실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요. 그 옆에 그 사진 오른쪽에 보시면 홈베이스를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홈베이스로 확장해서 열어서 어떤 발표 수업 같은 것들도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유연성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곡 한의중학교의 사례를 보면요, 중정 아트리움 공간이 굉장히 여유 있게 제공이 돼서 그 후면부에 있는 도서관과 연결되어서 학생들이 수업 중간중간에 자유롭게 책을 꺼내서 읽고 모여서 토론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수 건축상을 받은 신기일 중학교의 사례를 보시면 매 층마다 왼쪽에 있는 그런 홈베이스가 주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홈베이스가 어떤 학생들의 이제 락커룸이 있는 어떤 수납의 공간이었다고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수납장은 하나 다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곳은 이제 그룹 활동과 자율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유연성 있는 학습 공간으로 제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간이 외부에 있는 테라스와 연결이 돼서 외부에서도 그런 활동이 일어날 수 있고 내 외부가 연계돼 가지고 같이 학습 공간이 확장되도록 그렇게 계획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도서관의 공간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런 디지털 정보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럼 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전통적인 워싱턴 주립대학의 도서관 두과 왼쪽에 있는 수잘로 라이브러리죠. 오른쪽에 최근에 리모델링된 학부 도서관 오데가드 라이브러리를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공간이 굉장히 공간적으로 웅장하고 멋있는 빛이 들어오고 책들이 쫙 진열되어 있고 아주 조용히 앉아서 이제 그 책을 꺼내서 읽는 그러한 독서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라고 보면은요, 아주 굉장히 멋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대에 있어서 필요한 공간은 그러한 공간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모드, 그러니까 디지털로서의 정보를 접근을 할 수 있고, 또한 토론과 학습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보면 왼쪽에 이제 수잘로 라이브러리가 되겠고요. 아주 멋있는 고딕
양식의 건물이죠.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그 학부 도서관인데 이 건물이 겉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내부를 완전히 개조를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전통적인 책장이 있고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는 공간은 3층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분의 1밖에 이제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밖에 이제 디지털 발표실, 비디오 회의실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층에 이제 컴퓨터를 통한 학습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컴퓨터들이 책상마다 주어지고 학생들이 그러한 디지털 정보를 이제 접근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 여기는 이제 완전히 열려 있죠. 전기 간행물실과 대형 회의실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는 열린 학습 공간, 그래서 스터디 에리어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열린 공간에 테이블들이 주어져서 자유롭게 얘기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어지고요. 아까 보여드린 능동학습 강의실, 그래서 액티브 러닝 클래스룸이 이제 도서관 안에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라운지에는 좀 더 자유로운 그 라운지에서 사용되는 자유로운 가구들이 제공이 돼서 학생들이 편하게 쉬면서 얘기도 하면서 뭐 음악도 듣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팀 회의실, 작은 소규모 회의실들이 예약제로 이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사 작성을 돕는 그러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러한 연구 관련 리서치나 아니면 논문 작성 같은 것들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공간은 굉장히 사실 멋있는 공간이지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쪽 공간은 항상 꽉 차서 바글바글 학생들이 여기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가구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 1층에 보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층에는 이제 컴퓨터 접근이 되고요. 그래서 그 1, 2층은 다 자유롭게 얘기도 할 수 있는 시끌벅적한 그러한 공간이고 전통적인 아주 조용히 책을 읽는 고 소음 관리가 되는 공간은 이제 3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3층은 유리로 이제 다른 공간과 조금 더 차단이 돼서 이제 조용히 학습을 할 수 있는 책장이 있고 책상이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은 이렇게 완전히 열린 공간, 그리고 그룹별로 모여서 공부도 하면서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저 오른쪽 화면에 유리창과 유리문 너머에 있는 액티브 러닝 클래스룸, 능동학습 강의실 같은 것들이 여기에 제공이 돼서 모든 학과들이 예약만 하면은 수업을 여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보여드린 그 경영대학의 도서관, 경영대 도서관인 포스터 라이브러리의 케이스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데스크들도 있지만 오른쪽에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문에 같은 경우들이 전부 다 회의실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소규모 그룹 활동과 그룹 토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도 역시 책상도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 나무 창호들은 전부 다 회의실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앉아서 혼자서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모여서 토론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제 변화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서고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서고는 굉장히 컴팩트하게 미니멀하게 들어가서 꼭 필요한 책들이 이제 소장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학습 방법이 학생 주도의 협력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유비쿼터스 어디에서나 이루어지는 꼭 강의실 내 자리에 앉아 있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공간을 예약해서 여러 명 혹은 소규모가 만나서 토론하면서 학습하는
그러한 학습 공간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강의실도 능동 강의실로 점점점 확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그러한 소규모 그룹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공용 공간, 그다음 협력 학습 공간들이 이제 확 더 중요해지고 교실만큼 중요해지는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서관 역시 다양한 모드의 학습과 토론과 그룹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만드는 공간으로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교육 공간 역시 변화하는 교육 방식에 따라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짧게나마 지금 교육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런 학교와 교육 공간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지 지지와 지원을 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